설정 보시기 전에 이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보느냐. 네, 메인 화면에서 네 번째 이거 다 터치 되는데요. 네.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터치를 가급적 안 해요. 네네. 그래서 요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 주행 정보, 차량 상태 설정, 운전자 프로필, 사용자 설명서 있는데요. 네. 운전자 프로필은 고객센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은 원래는 이 상황에서 바로 가입이 됐었는데 네. 이제 바뀌면서 요거를 따로 계정을 생성해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은 바로 문자로 써줘요, 링크를. 네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네. 주행 정보 보면은 여기서 이제 누적 연비라든지 뭐 설정 연비라든지 트립 초기화라든지 내가 모드별로 어떻게 갔는지 네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점 이후가 개별 설정 이후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를 주유 후, 출고 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설정 초기화 누르면 이제 트립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연비 체크하실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기고, 그리고 보시면은 단위가 리터 퍼 100km로 되어 있어요. 네. 이 단위를 제가 바꿀 겁니다. 이건 유럽 단위니까.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또 뉴턴미터, 킬로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유럽 단위예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으실 때 그래서 보시면 되고, 네네. 에너지 이동 이제 구동이 어떻게 가는지 그냥 좀 다이나믹하게. 네. 보통 요건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승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런 여기서 이제 차량에 어떻게 갔는지 얼마나 기름을 썼는지 체크하시면 되고, 차량 상태에 들어가시면은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엔진 오일이 적정 수준인지 부족한지, 기타 차량에 대한 경고 등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들어가셔도 괜찮긴 한데요. 어차피 경고가 뜹니다. 네. 여기 계기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총 세 네네. 부분에서 경고가 뜨니까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언제 뜨냐, 언제 뜨냐면 이때 딱 뜨는 게 아니에요. 21년 7월에 뜨는 게 아니고 킬로미터는 1000km 정도 전에, 네네. 그리고 요거는 한 달 정도 또는 2-3주 전에 경고가만 뜹니다. 네네. 그래서 시기 됐습니다, 시기 지나면 시기 지났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요 경고등 뜨고 센터 들어가시면 이제 보증 처리로 넘어가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냥 값 설정할게요. 날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10시. 요 시간 형식이 불편하시던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오후 2시인데 14시 이렇게 네네. 나온 게 그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저는 그게 편해요. 14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온라인 음성 인식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은 제 음성 인식 감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데 네. 요거 체크해드려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단위면 이제 킬로미터 퍼 리터, 출력은 호스파워, 회전력은 킬로그램 중 이렇게 해놓고, 압력은 바가 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PSI가 익숙하시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는 이제 이퀄라이징인데요. 네. 이거는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무뎌서 그냥 듣는데 네. 요걸 또 예민하게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 그리고 팝업 창에 운전감도 스위치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제가 보통 요 화면으로 내비를 보시잖아요. 네네. 내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상황에 따라 주행 모드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뜹니다. 계기판은 어차피 달라지는데 굳이 이것까지 나와서 내가 화면 보는데 하고 한 번 더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단을 해 놓겠습니다. 네네. 네. 계기판 애니메이션 잘 나오니까. 네.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연결할 건데요. 제가 설정 다 하고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에서 따로 이제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행하시면 되고요. 네네. 스포츠를 하더라도 나는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하면 여기서 만지시면 됩니다. 네네. 요거는 다 체크가 되어 있고, 요 우측 통행 좌측 통행은 따로 만지시진 않을게요. 여기 이제 해외 가면은 운전석 반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대잖아요. 그거 말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운전자 안전장치. 그래서 안전장치의 구성은 보행자, 전방 차량, 네. 측면 충돌, 차선 이탈, 사각지대 경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행자는 경고하면서 제동 간섭이 들어오고요. 네네. 마찬가지 앞 차량 경고해주고 제동 간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가 나를 받을 것 같을 때 60 이상부터 조행 간섭을 해줍니다. 차선 이탈, 차선을 물거나 지시 등 없이
차선을 변경했을 때는 주행간섭이 들어와요. 시속 네네. 60 이상부터. 사각지대에도 CC등 켜고 정상적으로 변경을 했는데도 주행간섭이 들어오거나 핸들에 진동이 올 거예요. 네네. 그때는 뒤에 차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물론 이제 사이드 미러에 노란색으로 뜨긴 하는데 그걸 주행하시다 보면 못 보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래서 뭐 하나만 일찍 바꿔놓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상제동 기능 브레이크인데요. 요거는 후진하는 특정 상황에 있을 때 차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왜 차 속도가 줄지 않지, 왜 그대로 가지 라고 차가 판단했을 때는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앞에 봉 보이시죠? 저희 주차 라인에 네네. 요거 해놓으면은 제가 저 봉에 천천히 접근하면 괜찮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냥 웅 해서 접근하면은 팍 하고 세워버린 다음에 안 가요. 아. 계속 악셀 밟아도 계속 네네. 잡혀요. 그래서 이런 기능인데 만일의 상황에 제가 못 봤을 때를 대비해서 네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주차 요거는 이제 막 차를 받으셨으니까 아직 익숙치는 않으실 네네. 거예요. 차 폭에 대한 감이라든지. 그래서 요 신호음을 좀 키워 놓을게요. 네. 그리고 경고 관련해서는 핸들에 올 건데요. 진동으로 올 겁니다. 네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어떤 모션 애니메이션이 뜰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거 보고 지금 내가 뭐 경고를 차가 나한테 주고 있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데 이제 유리 한번 봐주실게요. 네네. 밝기는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네네. 야간에 눈부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높이는 지금이 기본 높이고요. 지금 시트 네. 포지션 조절 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다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네. 근데 기본값으로 두면 나중에 조절하실 때도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네. 제가 요거는 단축 번호에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해오셔도 돼요. 손 갖다 대면 뜹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목적지를 찍으면 내비게이션 갈림길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전 경고 이런 거 있죠. 네네.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반절 주행을 사용하셨을 때는 이렇게 또 애니메이션 뜰 거고, 네. 제한 속도는 이렇게 표지판 읽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80도로인데 가끔씩 40으로 뜰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옆에 공사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거 읽다 보니까 그런 거고, 네네. 그걸 초과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속도 표시가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계기판 한번 봐주실게요. 가운데 네. 보시면은 까맣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지도가 뜰 겁니다. 요게 이렇게 해놓을 건데 마음에 안 드시면은 끄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또 변경하실 일이 있으면은 4번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야간에 끄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기판에도 지도 뜨고 목적지 입력해 놓으면 헤드업에도 뜨니까 네네. 밤에 이걸 내가 굳이 켜놔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걸 켜놓으면 이 라이트가 좀 약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 태우고 가시거나 옆 사람 타고 있는데 잘 때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 끄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단축 번호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이 단축 번호는 언제든지 바꾸셔도 되고요. 네. 굳이 이걸 유지 안 하셔도 돼요. 네네. 그리고 잠그고 열었을 때 깜빡깜빡 하는 거랑 사이드 미러 접히는 거, 네. 그리고 썬루프를 열고 주차를 했는데 안 닫았다 하셨을 때는 키로 닫으셔도 되는데 그냥 지나면 6시간 뒤에 닫아버립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야간 주행 감강됨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걸 풀면은, 그리고 밝기를 최대로 하면은 밝기가 좀 세집니다. 그리고 색상 가장 많이 하시는 색상은요, 이제 흰색하고요. 네. 그다음에 파란색하고 초록색하고 보라색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알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또 바꾸셔도 되니까요. 네. 제가 이것도 6번에다 해놓을게요. 네. 요 시트가 블랙 시트다 보니까는 무슨 색을 해도 잘 어울려서. 네. 그리고 혹시 주로 고객님이 운전하시고, 네, 제가 주로 하죠. 네, 그러면은 혹시 추위를 좀 많이 타실까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저는. 않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열선 핸들이나 시트가 이제 자동으로 외부 온도 감지해서 들어오거든요. 네네. 요거를 그냥 기본 값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만 해놓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핸들 열선은 외부 온도 5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네.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시트는 10도. 그래서 제가 단계는 기본으로 해놓을게요. 네네. 1단계만. 네. 혹시 동반자 여기 조수석에는 많이 타실까요? 아니 거기 많이 안 타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긴 따로 안 해놓을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차량의 그냥 기본적인 설정.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내비 하나 할 건데요. 보면 이제 3,000km 돼 있고, 오토로 돼 있어요. 네네. 얘를 제가 줄여놓을 겁니다.
오토로 해놓으면요 고속도로 가실 때 이 높이로 안내를 해요. 그럼 좀 불편하시죠? 네네.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 자동 줌을 끌 겁니다. 수동으로. 네. 그러면 제가 그때 돌려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25m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변경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혹시 자택 주소가 어떻게 되실까요? 평택시 네. 택시 그리고 네. 비전동 평남로 해야 되나? 아, 평남로. 평남로요? 예.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요 네. 얘를 세게 돌리잖아요. 그럼 아, 이렇게 따요. 네. 맞아, 그래야 돼. 근데 이게 타자가 되고 터치 되니까 평소에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검색. 여기 있다. 평남로 몇 번 길? 865요. 865에 평남로에 865. 여기도 이게 되게 불편하다. 이거 터치 돼요. 아, 터치 그래요? 되는데 제가 일부러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지문 남으니까. 아, 이렇게, 네. 터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네. 아, 다 되는데 이제 제 차면 제가 하는데요. 다 제 차가 아니다 그러구나. 보니까 이 사람차는 아우디라 이렇게 안 돼요. 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려야 돼. 그래서 집 주소 지정해놨고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한 이유가 이제 1번 누르시면은 언제 네. 어디서든 집 주소로 바로 안내가 뜹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2번에다 해놓을 거는요 컨시어지 서비스인데 네. 자, 어디를 놀러 가실 때 집에서 출발하실 때 네. 목적지 찍지 마시고 그냥 출발하세요. 네네. 그러고 출발하면서 2번을 누르면 바로 전화가 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2번 눌러서 전화 받습니다. 상담원이. 그러면 저 어디 스키장, 어디 호텔, 어디 리조트 갈 건데 목적지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일로 써줘요. 네네. 무상으로 3년 동안. 아.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연장하셔도 되고요. 네네. 난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3년까지는 저기고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편하게 가셨어요. 네. 터치가 돼도 더 편하게 그냥 남이 해주는 게 편하죠. 네. 자 놀다가 오실 네. 때는 1번 누르시면 엔터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아까 이거 번호 설정하는 거는 네. 어떻게 그냥 꼭 누르시면 돼요. 꾹 누르면 돼요. 네. 그럼 새로운 걸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해놨는데요. 네. 예를 들면 나 컨시어지 안 맞는 것 같아. 이번에 다른 거 할래. 그럼 2번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꼭 누르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 항상 7번 하면 파란색으로 해야지 네네. 라고 해서 7번을 꾹 눌렀는데 저장할 수 없습니다 떠요. 아. 고장났나?가 아니라 한번 뒤로 가셔서 누르면 됩니다. 제가 6번 해놨으니까 따로 네.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7번에다가는요 이걸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기타 긴급 출동, 사고 처리 네네. 이런 거 또는 이거 관련해서 문의하실 때 고객 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럼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똑같이 꾹 누르면 돼요? 삭제는 아예 그 번호 삭제는 안 되고요. 네. 전체 삭제는 있어요. 아. 1번부터 7번, 1, 7 두 개 동시에 누르고 꾹 누르고 있으면 하나하나씩 삭제는 안 되고요? 네, 그냥 덮어 씌우기만 돼요.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본 설정은 됐고요. 이제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고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 기어를 그냥 변속하면 이렇게 네. 경고가 떠요. 네네. 둘 중에 버튼.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경고를 뜹니다. 브레이크 떼주시고요. 네. 자, 제가 버튼을 누르고 변경을 하면 또 떠요. 이제 브레이크 하라고. 네. 그래서 브레이크 해주신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드라이브 돼 있고 지금 오토홀드 넣어놨어요. 네네. 불편하시면 끄셔도 되고요. 네. 자, 후지는 반대로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더 센서 보시면서 바짝 떼야 되는 상황에서는 바짝 보셔도 되고요. 카메라로 거리가 좀 판단이 안 된다. 이 레이더를 보시면 돼요. 네. 노란색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고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연두색, 노란색 선이 하나 있죠. 네네. 까맣게. 네. 마찬가지로 노란색, 빨간색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이 잘 안 오시면 그 선에 노란색이 가득 채워지면 거기서 스탑하시면 돼요. 좀 바짝 떼야 될 노란색, 때는 노란색. 그렇죠. 네. 바짝 떼야 될 때는 빨간색까지. 이게 오토홀드는 정확하게 기능이 브레이크 떼보실게요. 정지 시내에서 브레이크 뗐을 때 지금 후진 기어인데 차가 안 나가요. 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악셀 살짝 하면 나가는 건데 네. 네.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파킹은 항상 버튼. 네네. 네,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이제 보통 스탑앤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아이들링 스탑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호불호가 좀 갈려요.
정차하면 시동 꺼지는 거. 그거는 그게 싫다. 그러면 시동 버튼 아래 네. 여기 불이 들어오면 시동이 안 꺼져요. 또는 그때그때 귀찮다. 음. 스포츠로 한번 해놓으면 시동이 안 꺼집니다. 스포츠 모드의 상태는 네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반자율 주행인데요. 네. 요건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제 설명만 듣고 이용하시지 말고 네. 꼭 매뉴얼 한번 보세요. 네네. 네. 왜냐면 책임이 항상 고객님한테 있다 보니까 네네. 항상 딱 보시고 자, 자 일단은 로직을 알려드릴게요. 네. 왼쪽에 보면은 핸드 왼쪽에 네. 버튼이 아래쪽에 3개가 있어요. 네. 그 아래쪽 3개로 주로 관장을 할 건데 가운데 버튼 있죠. 네. 그 애가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네네. 그래서 크루즈인데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크루즈. 그래서 제가 시속 100으로 설정하더라도 80으로 가요. 앞차가 80으로 가면. 똑같이. 네.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써 있는 계단 버튼은요. 네. 그 차간 거리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아. 네, 이게 속도에 따라서 그 거리가 달라요. 네네. 좀 저속일 때는 네 칸이라 하더라도 좀 바짝 붙이고요. 네네. 고속일 때는 두 칸이라 하더라도 살짝 떨어뜨려요. 아, 그거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버튼은 차선 유지 버튼이에요. 자, 차선 유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초에는 회색으로 뜰 거예요. 네. 원하고 선. 그게 회색 어디 여기 뜨는 건가요? 계기, 아, 계기판. 계기판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뜨면요. 그때 핸들 놓으면 안 돼요. 음. 연두색이 들어왔을 때 놔야 되고요. 네네. 중간에 노란색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번 핸들 터치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뜨면서 회색으로 바뀌었다. 네. 그때는 차선을 노면이 너무 거칠면 또 순간 못 읽어요. 아. 그때 잠깐 잡아주셨다가 연두색 들어오면 다시 놓으시면 돼요. 어쨌든 연두색 있을 때 그렇죠.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잡아줘.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말 원하시면 또 방문 주시면 되고요. 네네. 아니면 유튜브에 그런 거 나와 있어요. 네네. 동영상.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리미트랑 RES 캔슬 이렇게 있어요. 네네. 리미트는 속도 제한 걸어버리는 거고요. 네네. 그 왼쪽에 있는 RES는 얘가 이제 차간거리 크루즈를 하다가 앞차가 쓰잖아요. 네. 서요. 같이 네네. 쓰는데 이 차가 3초 이내에 출발하면 따로 조작 없이 같이 따라가요. 네네. 근데 보통 신호대기나 정차하게 되면 3초 이상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RES 버튼 그대로 눌러주면 다시 쭉 따라가요. 아. 또는 그냥 제가 내가 해야겠다 하면 그렇게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럼 지시등 한번 만져보실게요. 지시등 보시면 측면에 버튼이 2개가 있어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네네. 아래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왼쪽에 마치 상향등을 킨 것처럼 연두색이 그쵸. 네, 네. 하나 들어와요. 지금은 준비 상태예요. 오토 하이빔 준비 상태입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정말 야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네. 위에 정말 상향등이 들어옵니다. 파랗게. 알아서 꺼지고 켜지니까 주변 차에 민폐는 주지 않아요. 아, 켜놓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다니실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거 기본 설정하고 반자율 주행하고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 안내 드렸는데요. 네. 저희 매뉴얼 드리니까 요거는 댁에 가셔서 차도 공부하실 겸 한번 네네. 꼭 보실게요. 이게 라이트 오토는 어디서 하죠? 라이트 오토는요. 네, 거기에 오토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 A 써져 A라고 돼 있는 있는 거. 네, 보시죠. 그걸로 해시면은 이제 만지시면 요 위에 돼요. BC는 뭐예요? 눌러보실게요. 그럼 계기판 오른쪽에 바뀝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 네. 네. 이게 연비. 평균 연비가 이쪽인가요? 이쪽인가? 예, 오른쪽이에요. 여기 평균인가요? 지금 이 0.6하고 0.0 있죠? 네. 0.6이 순간이고요. 0.0이 이제 평균 연비. 평균 연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 드려야 돼요. 네네. 그래서 촬영은 여기까지 네네. 해주시면 됩니다.